네, 초인종을 올려라가 아니라 에비타를 올려라. 에비타를 공부하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혁 기자의 에비타. 예. 아바타는 아니죠? 에비타죠. 예, 에비타. 에비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 코스닥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KMI 관련주들에 살펴보겠습니다. KMI는 KMI? 예. 코리아 모바일 인터넷의 약자인데요. 오. SK텔레콤, KT, LG, U+에 이은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도전하는 회사입니다. 아직 설립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코스닥 기업들이 이 회사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KMI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방통위가 진행하는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했는데요. 1차에는 100점 만점에 65.5점, 2차에서는 66.5점을 획득해 커트라인인 7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KMI 1, 2차 사업자 신청에 참여한 주요 주주사들을 KMI 관련주로 분류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템사이언스, 자티전자, DBS, 시모텍 등입니다. 네. 저는 턱없이 탈락한 줄 알았더니 예. 커트라인에 약 한 4.5점, 3.5점 이렇게 좀 못 미쳤네요. 예, 그렇습니다. 점수가 예상보다 높아요. 점수가 높은데요. 네. 이게 참 넘기 힘든 3, 4점. 넘기 힘든. 예. 원래 사법고시라든가 이런 것도 다 10년 동안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1점 차이로 이렇게 10년 동안 장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똑같은 사례는 아니겠습니다만. 자, 우리 KMI가 사업자 심사 2번이나 탈락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테마 관련주들 급등했다가 폭락하고. 맞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저도 예.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 방통위가 KMI 탈락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네.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자티전자는 자티전자. 1월 초 2,700원대의 주가를 기록하다가 KMI 붐이 최고조에 달했던 2월 22일 6,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예. 하지만 이 그래프를 우리 오동혁 기자가 그린 겁니까?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와, 에비타도 알고 표도 그리고 촥촥촥 전천후네요. 예, 네. 좀 더 성의를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티전자가 정말 무서운 폭포네요, 폭포수. 예, 많이 올랐다가요. 네. 급락도 심했는데요. 3월 중순에는 2,3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3,400원 선까지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스템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인데요. 1월 초 2,100원대 주가를 유지하다가 2월 중순 3,100원대로 급등했지만 이후 탈락 소식이 전해지면서 1,200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네. 현재는 1,600원, 1,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시모텍과 DBS도 비슷한 주가 흐름입니다. 예, 참고로 시모텍의 경우 최근 안 좋죠.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의견 거절이라고 공시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제 대표이사께서 스스로 지금 거래 정리 상태입니다. 네. 끝낸 안타까운 사건이 아주 안타까운 발생하기도 사건이죠. 했습니다. 예. 네. 자, 스템사이언스는 공식적으로 이제 빠지겠다. 예, 이렇게 지금 선언했죠. 예. 시모텍은 이제 빠지게 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티전자와 DBS는 남아서 예, 맞습니다. 여전히 제4 이동통신, 제4 통신 사업자 신청, 기간통신 사업자 예. 신청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자, 그럼 그 두 회사는 이번에 KMI가 그러면 세 번째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다음 달 중순,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고요. 네. 예, 다음 달 중으로는 재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티전자와 DBS는 KMI와 함께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네. 예, KMI도 이들의 의견을 수용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는 회사는 자티전자와 DBS. 예, 그렇습니다. 빠진 회사는 스템사이언스하고 시모텍.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빠지고 누가 또 들어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 2차 탈락 때 방통위에서 가장 문제시한 것이 이제 주요 주주 구성 문제인데요. 코스닥 기업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 재무력이 취약하고 자금 동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KMI는 그래서 이번에 주요 주주를 모두 물갈이했는데요. 자티전자와 DBS 같은 경우도
지난번 계획에서는 각각 800억 원씩을 출자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출자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200억 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 예, 현재 보유한 현금 자산과 영업 활동 등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자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네. 주주사들의 출자 금액을 결정한다는 게 KMI의 바뀐 방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큰 데도 좀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큰 데 좀 궁금한데. 네, 예. 어디가 들어가나요? 지금 열심히 태핑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태핑 중이다. 예, MVNO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인데요. MVNO 4곳과 그 국내 금융사 FI로 참여하는 금융사 2곳 정도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기존 설립 자본금이 5,410억 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금액을 6천억 원대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큰 회사들이 이번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게 되면서요.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서도 KMI 관련주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굴지에 대기업이 들어가고 그럽니까? 얘기가 나오나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아, 예. 지금 몇 군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이제 확인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예, 한 중견기업 이상 규모에서는 참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몇 군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예. 참. 대기업도 들어가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이게 들기도 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탈락했던 이유가 재무력에 맞춰져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예. 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은 이 자티전자와 DVS 출자 규모를 1차 때보다는 좀 줄이겠다. 200억으로. 예, 그렇습니다. 800억에서 200억으로 예. 확 줄였습니다. 아마 재무 능력을 현실적으로 예, 맞습니다. 고려한 그런 결정인 것 같은데 이 두 회사의 재무 능력을 한번 우리 에비타 전문 기자인 오동훈 기자가 한번 예. 짚어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티전자와 DVS 솔직히 두 회사 모두 최근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자티전자는 지난 몇 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매출액 38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에비타는 마이너스 40억 원 수준에 이를 정도로 현금 창출 능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200억 원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지만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영업 활동으로 축적된 돈은 아니고요. 지난 2009년 8월 본사 빌딩을 매각을 했는데요. 네. 350억 원에 매각한 뒤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한 뒤 남은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BS도 뭐 상황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예. DBS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뭐 여기도 이제 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좀 이렇게 그렇게 예, 맞습니다.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난해 매출액 361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5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에비타는 마이너스 27억 원 수준입니다. 네. 현금성 자산은 60억 원 가량 있지만 총 차입금이 또 80억 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입금이 20억 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두 회사가 이제 KMI에 참여하게 될 경우 현금성 자산 이외에 소액 증자, 외부 차입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일부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개인 또는 법인 등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조성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그 얘기를 차분차분 잘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약간 좀 별개 얘기인데, 예. 최근에 이제 그 KMI에서 빠지겠다 선언한 스템사이언스가 그 KMI의 그 공종렬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 좀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 뒷얘기랄까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그 시장에서 사실 많이 궁금해하실 상황 같습니다. 네. 예, 스템 사이언스는 어떻게 보면 이전의 파트너인 셈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스템 사이언스가 지난해 신사업부로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시장에서 KMI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이 먼저 들어왔고요. 스템 사이언스가 이 세력을 끌어들이면서 신사업부를 만들어준 셈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KMI에 참여하는 세력 중 한 곳이 스템 사이언스를 쉘로 들어온 셈입니다. 예. 신사업부는 이후에 공종렬 대표에게 10억 원의 운영 자금을 회사 돈으로 대여를 해줬는데요. 이 돈은 시장에서 대출로 끌어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하지만 사업자 신청에서 KMI가 탈락을 했고 신사업부도 없어지면서
이를 추진했던 세력도 회사에서 모두 나간 상황입니다. 스템 사이언스는 10억 원을 떠안게 된 셈인데요. 이 자금을 예, 빠른 시일 내에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KMI는 현재 이 자금을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이미 자금 대부분을 마련해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10억 원을 빨리 좀 회수하기 위해서 예. 소송을 옛날에 그 파트너에게 예. 네,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어떻게 제가 예. 진짜 오동욱 기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 든 생각인데 한 가지 추가 질문할 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면서 예. 아까 시무텍도 이제 예. 뭐 거래 정지되고 뭐 상표 위기에 몰렸는데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꼭 해마다 이때쯤 되면 예. 이 갑작스러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그 피할 만한 어떤 그 노하우랄까 방법이랄까. 예. 그러니까 재무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특히 코스닥 기업들을 볼 때는 갑자기 막 이제 상장 폐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딱 보면 좀 이 상장 폐지라든가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피해갈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고민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얘기도 많이 듣고. 예,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예, 예측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대주주 변경이 좀 잦았거나 잦은 기업인데 대주주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 그리고 영업 적자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기업 등에는 특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비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현금 흐름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네. 그러면 보유 현금에서 그것이 차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만약 보유 현금도 없고 순차입금 규모가 높다고 하면 그것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에비타. 예. 감가상각을 하기 전에 영업이 삼각전 영업 대충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 알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에비타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하루에서 실전 예를 들어가면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오동욱 기자의 에비타 스페셜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방송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내용.